안녕하세요. 수박겉 핥기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속에서 가장 흥미로운 조합 중 하나인 장석지풍당열전을 통해 정의로운 통치란 무엇인지 함께 훑어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칙, 법치, 그리고 소외된 인재입니다. 먼저 1장입니다. 한나라 조정의 두 기둥이었던 장석지와 풍당, 그리고 이들을 나란히 배치한 사마천의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열전은 안정된 통치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서로 성격이 다른 두 덕목을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 보입니다. 바로 법의 지배와 인재관리라는 두 축이죠. 장석지는 절대 권력 앞에서도 법이 천하의 공적인 기물임을 강조한 법치의 수호자였습니다. 반면 풍당은 인재 등용 시스템의 결함을 날카롭게 지적한 능력주의의 옹호자였죠. 이 두 인물의 대조가 이 열전의 핵심입니다. 특히 사마천은 명군으로 칭송받는 한 문제에 대해 아주 미묘하면서도 날카로운 비평을 던집니다. 법을 존중한 지혜는 인정하지만 군사 리더십에서의 맹점은 숨기지 않았죠. 훌륭한 통치란 원칙 준수와 유연한 인물 판단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제 2장, 법의 수호자 장석지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법이 어떻게 공기가 되는지 세 가지 사건으로 증명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상림원 시찰 중 일어났습니다. 한 문제가 황실 동물원인 상림원을 시찰하던 중 상림원의 책임자인 상림이는 황제의 여러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그 곁에 있던 낮은 직급의 호랑이 우리 관리인 색부는 막힘없이 유창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에 감명받은 문제는 즉시 그 색부를 상림령으로 승진시키라고 명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황제가 매료된 순간이었습니다. 장석지는 이때 황제를 가르치는 스승처럼 나섭니다. 과묵하지만 큰 공을 세웠던 주발과 관영을 예로 들며 폐하께서는 모든 관리가 저 색부처럼 말재주만 본받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통치자의 개인적 인상이 아닌 예측 가능한 공적 기준이 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일침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더 극적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남자 때문에 황제의 말이 놀라자 화가 난 문제는 범인을 엄벌하라고 정의 장석지에게 넘깁니다. 하지만 장석지는 고의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벼운 벌금형만 선고하죠. 격분한 황제에게 장석지는 역사에 남을 명언을 던집니다. 법이란 천자께서 천하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천하의 공평한 저울입니다. 저울이 황제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기울면 제국의 법적 기반이 무너진다는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세 번째는 종묘에서 옥환을 훔친 도둑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삼족을 멸하라고 노발대발했지만 장석지는 절도죄에 해당하는 처형만을 선고합니다. 황제의 명령보다 법의 논리적 일관성을 택한 것이죠. 장석지는 귀류법을 사용해 황제를 설득합니다. 옥환을 훔쳤다고 삼족을 멸한다면 나중에 선제의 능묘인 장릉의 흙을 파헤치는 자에겐 어떤 더 무거운 벌을 내리시겠습니까? 감정적 처벌이 법체계의 비례성을 파괴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결국 장석지는 법을 군주의 도구에서 국가의 근간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사마천은 이를 통해 황제의 자의적인 권력이 아닌 이성적 시스템이 지배하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사마천 자신이 겪은 궁형의 고통과도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3장에서는 풍당의 목소리를 통해 소외된 인재들의 비극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날 문제는 연로한 신하 풍당을 불러 과거 조나라에 있었던 연파나 이목과 같은 위대한 장군이 지금 한나라에는 없는 것을 한탄했습니다. 그러자 풍당은 폐하께 그런 장군들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등용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상은 박하고 벌은 가혹한 조정의 문화가 비범한 리더십을 질식시키고 있다는 폭로였습니다. 전장의 천재성보다 행정적 수능을 우선시하는 관료주의. 풍당은 인재 부족의 책임을 장군들이 아닌 군주 자신의 인사 방식에서 찾았습니다. 이는 명군이라는 황제의 자기인식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풍당의 경고가 옳았음을 비극적으로 증명하는 인물이 바로 이광 장군입니다. 흉노가 나는 장군이라며 두려워했던 천재적인 무장이었지만 그는 풍당이 지적한 구조적 결함의 희생자가 됩니다. 70여 차례 전투를 치렀지만
끝내 제후로 봉해지지 못한 이광. 그의 경력은 지독한 불운과 정치적 견제, 그리고 강직한 성품 때문에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실패가 아닌 시스템의 실패였습니다. 대장군 위청의 명령으로 경로를 변경했다가 길을 잃게 된 그는 하급 관리들의 신문을 받아야 하는 굴욕에 직면하자 나이 60이 넘어 치욕스러운 서리들을 대할 수 없다고 외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죽음 소식에 병사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 슬피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의 높은 인기와 그의 운명에 대한 대중이 생각하는 부당함을 증명합니다. 사마천은 풍당의 조언을 논제로 이광의 삶을 그 논제를 증명하는 증거로 배치하여 시스템의 결함을 고발했습니다. 사장, 이 열전이 우리 언어와 문화에 남긴 유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첩첩분류입니다. 장석지가 비판했던 말만 번드르르한 사육사의 태도에서 유래했죠. 내용 없이 쉴 새 없이 떠드는 경솔함을 경계하라는 역사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풍당이로 이광남봉. 이 유명한 대꾸는 사마천 사후 수백 년이 지난 당나라의 시인 왕발이 그의 걸작 등왕각서에서 쓴 구절입니다. 비록 후대의 창작물이지만 이 구절은 사마천이 열전 후반부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주제를 가장 완벽하고 간결하게 압축하고 있습니다. 인정받기까지 너무 늙어버린 풍당과 끝내 보상받지 못한 이광. 재능이 외면당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비극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장석지는 법을 지켰고 풍당은 지혜를 냈지만 늦었습니다. 이광은 시스템의 희생양이었고 문제는 현명함과 결함을 동시에 가진 군주였습니다. 사마천은 이들을 통해 통치의 다면성을 보여줍니다. 국가에는 두 바퀴가 필요합니다. 장석지의 일관된 법 적용이 내부 안정을 준다면 풍당의 인재에 대한 통찰은 국가의 실질적인 역량을 키웁니다. 둘 중 하나만 없어도 통치는 불완전해집니다. 사마천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정의로운 통치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오늘의 수박 겉핥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원칙과 인재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